4월 4일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양키스는 르메이유, 저지, 힉스, 스탠튼, 토레스, 어슐라, 산체스, 브루스, 프레이저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1차전에 구축하고 나왔습니다. 산체스와 그리고 프레이저의 활약이 눈에 띄었죠. 에런 저지가 부상으로 개막 시리즈에 합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가 많았지만 합류한 데 성공했고요. 개막전에서 활약을 못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토론토는 시미언, 비지오, 비시엣, 에르난데스, 게레로 주니어, 구리엘 주니어, 텔레즈, 그리척, 젠슨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1차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요. 에르난데스가 게리코를 무너뜨리는 홈런을 날려주었고 그리척의 타격감도 상당히 좋아 보였죠. 또한 게레로 주니어 스윙이 상당히 날카로워졌다는 점도 토론토에게는 호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팀 선발 투수는 양키스의 경우 클루버가, 그리고 토론토는 스트리플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클루버를 보시면 2019 시즌 텍사스에서 한 경기 만에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고 팔꿈치, 옆구리, 그리고 어깨 부상까지 당하면서 정상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힘들었죠. 결국 지난 2020 시즌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하고 쇼케이스를 통해 양키스와 계약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 클루버는 엄청난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공들로 타자들을 가지고 놀았죠. 이번 시즌에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코리 클루버는 평균 92마일의 빠른 공과 그리고 커터,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심 그리고 커터와 파워 커버는 상당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어서 타자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구종이죠. 스프링 트레이닝을 통해서 2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안정적으로 이닝수를 늘려서 내구성을 보여준 코리 클루버이기 때문에 양키스는 이번 경기 믿음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상대인 스트리플링 선수는요, 지난 시즌 12경기 중에 9경기 선발 출장에서 3승 3패, 49.1이닝, 56피안타, 13피홈런, 18볼넷, 40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5.84의 ERA와 함께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그나마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4.1이닝을 소화하면서 11탈삼진과 함께 3.77의 ERA를 기록했죠. 스트리플링은 토론토 입장에서는 게릭과 같은 존재입니다. 쓰자고 하니 불안한데 버리자고 하니 자리를 메워줄 선수가 더 아쉬운 소리가 나올 것 같기에 그가 가진 베테랑의 면모에 기대를 거는 것 같죠. 보시면 92마일의 직구, 그리고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구에 있어서 안정감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지도 않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우측의 여러 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통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타자 상대의 지표에서부터 자신의 구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까지 메이저리그 평균 이하를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내일 양키스의 타선은 스트리플링에게 힘든 여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양팀 불펜진은 개막전을 치르고 하루 휴식을 가져갔던 만큼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롤디스 체프먼과 그리고 체드 그린 등을 활용할 때 양키스의 불펜보다 더 안정감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막전에서도 양팀 감독들은 선발을 5.1이닝 만에 강판시켰고 그 말인즉슨 첫 등판에서 승리에 목을 매기보다는 선수와의 소통을 통해서 몸관리에 들어가고 천천히 페이스를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움직임인 듯하죠. 결국 선발이 빨리 내려갈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토론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양팀이 하루간의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시리즈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선발의 무게감은 조금 바뀌게 됐죠. 토론토는 언제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류현진까진 좋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직 유망주인 네이트 피어슨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고요. 여러 선발 자원을 영입하기는 했지만 안정감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리플링도 그중 한 명이죠. 결국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키스는 모험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코리 클루버는 2019 시즌 팔꿈치 통증으로 한 경기 만에 시즌 아웃되고 쇼케이스를 통해서 양키스와 다시 계약을 맺었죠. 잔부상 치레와 큰 부상을 많이 가져갔었던 클루버인 만큼
그 내구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고 아무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시범 경기 동안 이상이 없었고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양팀 모두 핵심 불펜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양키스는 잭 브리튼이 팔꿈치 수술로 60일짜리 명단이고요. 토론토의 마무리 커비 H도 팔꿈치 이슈로 10일짜리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선발과 타격의 기량에서 경기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류현진과 게리 콜이 아닌 경기에서 양팀의 무게추는 충분히 기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키스가 시리즈 타이를 이루면서 홈팬들에게 시즌 첫 승리를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천드리는 점은요, 뉴욕 양키스의 승리 또는 뉴욕 양키스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카고 컵스는 이안앱, 콘트레라스, 리조, 브라이언트, 피더슨, 바이즈, 헤이워드, 보트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1차전에 구축하고 나왔습니다. 9번 타선에 투수 아리에트가 나올 것으로 보이죠. 쿨의 부진으로 조기에 피츠버그 불펜이 가동이 됐고 벌떼 야구에 제대로 쓴맛을 보았던 컵스의 타선입니다. 이날 컵스는 안타를 단 2개만 기록했고 27개의 아웃카운트 중에 절반 수준인 13개를 삼진으로 채운 만큼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휴식일이 있었고 피츠버그 투수들의 투구수가 20개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대부분의 투수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컵스의 타선은 굉장히 답답해 보일 뿐인 듯합니다. 자, 반면 피츠버그는 프레이저, 레이놀스, 모란, 뉴먼, 플랑코, 스탈링스, 알포드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고요. 9번 타석에는 투수 앤더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피츠버그는 불안정한 컵스의 불펜진을 제대로 괴롭혔습니다. 이날 피츠버그는 총 11개의 볼넷을 컵스의 투수들로부터 뽑아냈죠. 안타 9개와 함께 5득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1번부터 5번 타선까지 이어지는 상위 타선에서 총 13번의 출루가 있었던 만큼 컵스에 비해 상당한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분위기를 탄다면 리빌딩을 나선 피츠버그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선발 투수는요. 컵스의 경우 아리에타가 나오게 되었고요. 피츠버그는 앤더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아리에타 선수를 보시죠. 지난 시즌 9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4패 44.1이닝 동안 51피안타, 6피 홈런, 16사사구, 36탈삼진과 함께 5.08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에도 뚜렷한 발전은 보이지 못했고요. 5경기 동안 4.08의 ERA로 예열을 마쳤죠. 2018년을 끝으로 6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 행진을 멈췄고요. 평균 자책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에이징 커브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리에타 선수는 92마일의 직구와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활용해서 타자들 타이밍을 뺏어내는 피칭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측 랭킹표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대부분의 지표가 메이저리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하위 랭크에 위치해 있는 아리에타입니다. 탈삼진 능력마저 떨어진 현 시점에서 이번 시즌은 아리에타에게 어쩌면 가혹한 시즌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인 앤더슨 선수를 보시면요. 지난 시즌 샌프란시스코에서 13경기 중 11경기 선발 출장에서 4승 3패 59.2이닝 58피안타 5피 홈런 25볼넷 41탈삼진 4.37의 ERA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ERA인 5.00을 기록했지만 좋지 못한 것은 18이닝 동안 무려 6개의 피홈런을 허용했다는 점이죠. 앤더슨도 빠른 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 90마일의 직구와 함께 체인지업과 커터를 주로 활용하는 앤더슨입니다. 우측 표에서 보다시피 타구 속도와 그리고 하드히트 퍼센트,
그리고 배럴타 퍼센트가 평균 이상의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던 지난 시즌이었기에 장타에 대한 걱정은 한숨 덜 수 있나 싶었지만 여지없이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에 1차전과는 다르게 컵스의 타자들이 제대로 공략을 초반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불펜진에서 과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츠버그는 부상자 명단과 마이너 스타팅 자원을 뺐을 때 거진 1차전에서 등판한 선수들로 불펜진이 구성될 것 같고요. 피츠버그의 불펜에서는 보시면 리차드 로드리게스와 그리고 데이비드 베드너를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 자신들의 능력을 펼쳤을 때 점수를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컵스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재구난조가 분명히 있었고 불펜 피칭을 통해서 개선이 된 채로 2차전에 임한다면 어느 정도 걱정을 덜 수 있겠지만 실전과 연습은 다르다는 점에서 또다시 흔들리고 볼넷을 난사한다면 컵스의 승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타격을 통해서 득점을 해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결국 야구인데 시카고 컵스의 타격은 정말 답답합니다. 2점을 뽑아내는 동안에도 안타는 단 1개, 8회 1점을 추가하면서 냈던 1개의 안타를 더해서 3점을 뽑아내는 동안 단 2개의 안타만을 기록했던 시카고 컵스였습니다. 반면에 피츠버그는 리빌딩 팀답게 조심스러운 접근과 함께 적극적인 타격으로 볼넷과 안타를 골고루 뽑아내면서 의외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분명 잔루가 너무 많았다는 점은 개선사항이 되어야겠지만 정통의 강호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개막전에서 분명히 기량을 뽐냈던 피츠버그였습니다. 아리에타의 기량이 떨어지고 있고 앤더슨 또한 컵스의 타자들이 이제는 공략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죠. 불펜에서 피츠버그가 많은 누수가 있지만 휴식일이 있었고 베드너와 같은 압도적인 구위를 가진 선수를 잘 활용한다면 피츠버그가 또다시 승리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컵스의 타격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츠버그의 신예들의 신바람 야구가 화끈한 타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이 현명해 보일 것 같습니다. 추천은요,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캔자스시티는 메리필드, 베니텐디, 산타나, 페레즈, 솔레어, 도저, 아이스벨, 타일러, 로페즈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보시면 메리필드와 그리고 솔레어 그리고 산타나의 압도적인 활약에 힘입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날 캔자스시티는 총 22개의 출루가 있었고 위 3명의 선수에 의해서 11번의 출루가 이루어졌고 6점을 득점했던 만큼 그들의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반면 텍사스 같은 경우는 IKF, 날, 갈로, 솔락, 로에, 홀트, 화이트, 타베라스, 트레비노로 이어지는 타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날 텍사스는 야수 교체가 단 1명도 없었죠. 결국 8번 타자 타베라스를 제외한 전원이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에게는 분명 이길 기회가 있었지만 타베라스가 날려먹은 주자만 무려 10명, 그리고 4번 타자 솔락이 날려먹은 주자만 7명으로 득점권 상황에서 타선이 꼬이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갔던 것이 패전의 요인이라고 보여지죠. 자, 양팀 선발 투수를 보겠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는요,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는 마이너가 나오게 되었고요. 텍사스는 아리아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면 마이너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12경기 중 11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1승 6패 56.2이닝 동안 50피안타 11피홈런 24사구 62탈삼진과 함께 5.56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 제구죠. 이전에 전성기를 이루기 전에도 보였던 그 제구 난조인데 이번 시즌도 조금 많이 나올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탈삼진율이 여전히 좋은 만큼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친정팀을 만나 전력 분석이 완벽하게 된 마이너가 고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마이너 같은 경우는 91마일의 직구 그리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활용해서 타자들 타이밍을 뺏어내는 피칭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속이 그리 빠르지는 않지만 직구 RPM이 2587이라는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곧 공의 힘이 어느 정도 되냐를 나타내죠. 이 수치는 메이저리그 상위 3% 놀라운 수준의 기록입니다. 다른 부족하거나 평균 수치 정도의 데이터를 잘 커버해주는 개인기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아직 귀한 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대 아리하라는요, 영입 당시부터 선발로 낙점을 해놓은 채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선발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부터 텍사스의 감독 코디진이 1+1 전략으로 선발을 꾸려서 경기에 임할 수도 있다고 언지를 줬었고,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를 본다면 왜 이렇게 예측하는지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일본에서 커리어를 보내고 메이저리그 루키로 다시 야구 인생을 시작하는 아리하나가 과연 내일 어떤 성적을 내고 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내용이 이거죠.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는 홀랜드, 데이비스, 한 등의 불펜 투수들이 연투를 하게 된 것이 아닐 뿐더러 투구수도 20개 밑으로 유지한 채 경기를 마무리 지어서 이날 경기에서도 대부분 모습을 드러낼 것 같죠. 문제는 텍사스입니다. 현재 개막 26인 로스터에 포함된 불펜 투수는 단 4명 뿐이고 선발 자원에 무게감을 싣고 있는 것 같죠. 그에 따라 아리아라에게 1+1 선발 통보를 통해서 오히려 이번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벌떼 야구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졸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개막전에서 양팀의 선발 투수는 나란히 1회부터 무너져 내렸고요. 불펜들도 아쉬운 모습의 연속이었죠. 텍사스는 양현종 선수를 대신해 최후의 로스터 진입 선수로 유망주 코디를 등록했고 활용을 했지만 코디는 1이닝 동안 4피안타, 1피홈런, 1볼넷, 3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또 안고 말았죠. 무려 14대 10이라는 어마무시한 점수가 났던 경기에서 승자는 캔자스시티였고 양팀 타자들의 타격감 또한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양팀의 타격에 많은 의존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리아라는 1+1 선발 전략으로 마운드에 서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만큼 3, 4이닝 선에서 등판이 마무리되며 그동안 무서운 페이스를 보여주는 캔자스시티의 방망이를 버텨내야 할 것으로 보이죠. 마이너도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텍사스에서 당금질을 해왔기에 텍사스 타자들이 캔자스시티 소속으로 공을 던지는 마이너를 상대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서로가 공략되면서 1차전과 같은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캔자스시티의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